예, 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허씨입니다. 예, 오늘 제가 오랜만에 공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지금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까칠해진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뭐 호재를 갖고 오든 악재를 갖고 오든 사람들한테 욕먹을 게 뻔해가지고 영상 업데이트를 조금 안 하고 있습니다. 말을 아끼고 있는데요. 저는 뭐 단기적으로 가격이 엄청 상승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지루한 장이 좀 오래 지속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을 업데이트 하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새벽에 바이비트 해킹 관련해서 이제 좀 큰 이슈가 나왔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일단은요, 거래소의 핫월렛하고 콜드월렛에 대한 개념부터 조금 잡고 가자면, 핫월렛은요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지갑이라고 보시면 되고, 콜드월렛은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오프라인 지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항상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이제 핫월렛 같은 경우에는 해킹 이슈들이, 해킹 위험이 좀 더 많겠죠. 그래서 보통 큰 자금들을 콜드월렛에다가 보관을 하고요. 이제 핫월렛에서 자금이 뭐 많이 빠져나갔다 그러면 콜드월렛에서 좀 빼가지고 충전하는 뭐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갑 들고 다니니까 이 지갑은 도둑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금고에다가 대량의 현금을 넣어놓고 지갑에는 한 100만원 정도씩만 들고 다니는 겁니다. 근데 지갑 도둑 맞을 수도 있고 하니까 어느 정도 쓰고 나면 한 20만원 정도 남으면 금고에서 돈 좀 빼가지고 지갑에다가 채워놓고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바이비트 같은 경우에 하여튼 뭐 그렇게 핫월렛의 잔고가 어느 기준에 도달하면 콜드월렛에서 자금을 이렇게 채워 넣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런 자금 이동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평소와 다름없이 정상적인 자금 이동을 수행하고 있었고, 이 거래의 마지막 서명자가 바이비트의 CEO인 벤저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거래가 진행될 때 정상적인 목적지, 이제 이 자금이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 주소를 확인을 했고, 그게 바이비트의 지갑이라는 것까지 확인을 하고 승인을 눌렀다고 해요. 그래서 이 모든 절차가 완료되고 최초의 3만 개의 이더리움이 전송되는 것까지 확인을 했는데, 30분 뒤에 그 콜드월렛에 있는 모든 이더리움이 빠져나갔다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해킹이 된 거겠죠. 그래서 벤저우가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지금 이 지갑 외에 다른 지갑들은 지금 전부 무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바이비트는 충분한 준비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들의 자금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하지만 어제 이제 출금이 좀 지연이 됐어요. 그 출금이 지연된 건 평소 대비 100배 이상의 많은 출금이 요청이 돼가지고 이렇게 지연이 좀 발생을 한 거지, 자금이 없어서 그랬던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럼 도둑맞은 이더리움은 당장에 지금 다시 매입할 건가요? 라고 물어보니까 지금은 매입 계획이 없다고 해요. 대량의 자금을, 대량의 이더리움을 거래소에서 매입할 수도 없고, OTC 거래로 당장에 이런 물량을 갖고 오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다른 거래소를 통해서 브릿지론을 통한 문제 해결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브릿지론이라는 거는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어찌됐든 짧은 시간 내에 그냥 잠깐 빌려 쓰는, 그렇다고 하면 금리는 또 비싸겠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브릿지론을 통해 가지고 다른 거래소에서 이제 자금을 좀 빌려와 가지고, 이더리움을 좀 빌려와 가지고 이제 상환을 하겠다, 뭐 요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거 보면 뭐 비트겟에서 뭐 7만 개를 보내줬고, 뭐 바이비트에서 뭐 4만 몇천 개를 보내줬고, 뭐 이렇게 거래소들에서 지금 바이비트한테 이더리움을 막 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문제는 좀 있죠. 왜냐면 이자가 높으니까. 지금 안 그래도 바이비트는 손실을 많이 봤는데, 해킹 물량 때문에 어찌됐든 12억 달러 상당의 피해를 봤는데, 여기서 이제 돈 빌려가지고, 이더리움 빌려가지고 이자까지 많이 줘야 된다라고 하면 문제는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지들은 전혀 이상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리고 이 해킹된 물량 같은 경우에는 체인 플립을 이용해서 비트코인으로 수합을 하고 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 체인 플립에다가 바이비트에서 이제 자금 동결을 좀 시켜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체인 플립 쪽에서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찾아봤지만 이 탈중앙화된 프로토콜에서
자금을 차단하거나 동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프론트엔드 서비스만 중지했다고 합니다. 이 프론트엔드 서비스는 쉽게 이야기하면 웹사이트를 그냥 닫아놨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런 해커들은 기술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웹사이트를 닫아놓더라도 이런 프로그램들은 이용해서 또 수합을 계속 할 수도 있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14억 달러 상당의 물량이 이제 시장에 풀릴까? 이걸 첫 번째는 걱정을 해야 되잖아요. 해커들이 이걸 이더리움을 탈취를 했는데 이걸 시장에다가 다 팔아가지고 현금화를 시킬까? 요걸 생각을 해보면 이런 대규모 자금을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큰 유동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풍부한 유동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앙화거래소를 이용해야 한다. 그래서 이건 지금 당장에 뭔가 엄청난 자금이 시장에 풀리고 이런 건 아마도 없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상을 좀 해보고요. 근데 뭐 100% 장담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해킹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어요. 세이프 월렛의 올바른 URL을 보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CEO랑 다른 검증자들이 봤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그들이 잘못 봤을 수도 있고 그리고 모든 서명자의 PC가 해킹되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얘들이 주소지를 정확하게 확인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모든 서명자한테 그 URL 주소가 갔을 텐데 그럼 모두가 이걸 잘못 봤다는 건 모든 서명자의 PC가 해킹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세이프의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로직을 막 변경해가지고 모든 월렛을, 모든 지갑을 장악해 있는 상태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들이, 해커들이 지금 세이프를 통해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거래하는 걸 전부 다 조작할 수 있는데 지금은 아닌 척 이렇게 숨죽이고 있을 수도 있다. 근데 뭐 어디 또 뭐 다른 세이프를 이용하는 다른 거래소에서 대량의 콜드 월렛에 뭐 이체가 발생한다거나 그래서 승인이 눌러진다거나 하면 추가적으로 2차 피해가 또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도 완전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해킹 물량은 바이비트 전체 자산의 5에서 7% 정도의 손실인데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별로 문제없다, 준비금 충분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지금 이렇게 대량의 해킹 이슈가 발생을 했는데도 가격이 좀 하락하긴 했지만 그렇게 충격적으로 하락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왜 이렇게 시장에 영향이 없나 생각을 해보면 어찌됐든 뭐 개인이나 이런 소액 자금들은 막 이렇게 바이비트에서 출금이 나갔을 수도 있지만 지금 바이비트랑 어느 정도 커넥션이 있는 뭐 대형 투자자들 있잖아요. 기관들. 뭐 그런 기관들하고는 바이비트 쪽에서 이야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런 해킹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뭐 이런 것들을 지금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만약에 지금 대형 뭐 투자자들이나 뭐 이런 기관들이 있죠. 그런 자금들이 바이비트에서 갑자기 막 출금을 해버린다고 하면 진짜 뱅크런이 발생할 확률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이상 없다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거래소에서는 무조건 안전하다, 뭐 이상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이걸 어떤 방식으로든 극복을 하는 거지, 우리 지금 이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해버리면 바이비트 이용자들 전부 바로 출금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뱅크런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을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건 바이비트에 지금 자금 많이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뭐 0.00001%라도 위험하면 다른 쪽으로 옮겨놔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런 건 자금을 미리 바이비트가 100% 망합니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를 해서 자금을 조금 옮겨놓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어제 바이비트 해킹 이슈가 터진 게요, 11시 정도였어요. 11시 10몇 분, 20분 이때쯤에 바이비트에서 이더리움 40만 개가 이제 이동됐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한 10분, 20분, 30분 뭐 정도 뒤에 이제 이게 해킹인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의심의 기사들이 막 쏟아졌고요. 그러면서 가격이 하락했는데 제가 어제 늦은 밤에 요 비트코인 가격이 99K를 이제 뚫을 때쯤에 라이브를 켰어요. 그죠? 라이브를 키면서 했던 말이 요 청산 매물대들이 많다. 99K 넘어가면 98.5K부터 99K 뭐 요 부근에
쫀 물량들 청산될 게 많기 때문에 요거 뚫어놓고 다시 내려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당장의 상승은 없을 것 같으니 구라 펌핑일 수도 있으니 너무 기대는 하지 말고 올라가면 좋고, 근데 요 매물대 정리하고 내려올 확률도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딱 타이밍이 요 99K 부근에 요 매물대들을 딱 정리하고 바이비트 해킹 이슈가 땅 터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전에 코인베이스 뭐 소송이 마무리된다 이런 기사들 뜨면서 정말 타이밍이 절묘하지 않나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SAB 121 법안이 폐지되면서 미국 은행들 수탁 서비스를 이제는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를 해줄 수 있다, 뭐 이런 이슈들이 막 있는데, 지금 요런 타이밍에 거래소에 또 해킹 이슈가 땅 터졌다. 타이밍이 참 저는 기가 막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를 통해 가지고 뭐 비트코인 가격이 뭐 다른 알트코인, 뭐 암호화폐 시장이 무너집니다, 이 정도까지는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지만 어찌됐든 지금은 조금 조심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제 가격이 진짜 좀 의미 있게 하락을 한다 그러면 뭐 알트코인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해도 지금 뭐 팔라 뭐 이런 얘기는 절대로 아니고요. 어떻게 해서든 비트코인을 추가적으로 한 0.2개 정도만이라도 조금 보유를 해보시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지금 엄청 나올 호재들이 많거든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이제 반감기 사이클 얘기를 하면서 이 사이클이 끝날 때까지 몇 달 안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은 지금 조바심이 나는 건데, 그 사이클은 일단은 좀 무시를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지금은 당장에 뭐 엄청난 뭐 상승이 나올 만한 그런 이슈들은 없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조금 지루하게 이렇게 가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